자, 이번에는 7492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492는 2진 카운터, 6진 카운터, 12진 카운터로 동작하네요. 7492는 2진 카운터, 6진 카운터, 12진 카운터로 동작한다. 입출력 핀의 구조는 이 그린 것 같고, 이걸 단순하게 그린 것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클락 입력이 여기하고 여기가 클락 A하고 클락 B 입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R0 단자가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 4비트가 출력이 되죠. 얘가 이제 2진 카운터와 6진 카운터, 12진 카운터로 동작한다는 얘기네요. 제일 먼저 리셋 제로, R0는 아마 이제 방금 이전에 설명했다시피 리셋 제로 같아요. 리셋 제로, 즉 리셋 000, 모든 프리플랍을 제로로 리셋할 것 같은데, 자 11을 집어넣어 봅시다. 11 집어넣으면 여기 1이고 여기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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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리어 단자가 액티브 로우죠. 클리어는 액티브 로우, 즉 0일 때 클리어 되죠. 그러니까 모든 프리플랍의 클리어 단자에 0000이 가해지니까 결국 출력은 프리플랍의 Q는 다 0000이 된다. 네, 그래서 여기 R0 입력은 R0 입력이 11이면 Q는 빵빵빵빵이 된다는 얘기죠. R0 클리어 입력을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접지, 이건 그라운드를 나타내죠. 그라운드는 0이니까 전압이 0인 포인트를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하니까, 우리가 리셋을 전혀 사용하고 난 사용하기 싫어. 그러면 이와 같이 그라운드로 픽스 시키면 되겠죠. 자, 리셋 입력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카운터로 동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근데 여기도 보다시피 7490 10진 카운터와 유사하게 여기 두 부분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진 카운터와 6진 카운터로 동작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어요. 이 경우는 프리플랍 하나랑 나머지 세 개랑 서로 따로 연결 관계 없이 따로따로 동작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프리플랍 A를 살펴보면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는 항상 반대로 되겠네요. A는 한 비트니까 0에다가 1에서 0으로. 그래서 여기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0, 1, 1, 0. 결국 2진 카운터다. 모듈로 2 카운터, 디바이드 바이 2 카운터다. 모듈로 2 카운터다. 자, 오른쪽을 살펴보자고요. 오른쪽을 살펴보면 여기 우리가 출력을 BCD라고 했을 때 D가 최상위 비트죠. B가 최하위 비트. 자, B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C가 0일 때, C가 0이면 C 바가 1이 되죠. 그래서 C가 0일 때에 반대로 되네요. C가 0일 때는 반대로. 만약에 C가 1이면 C 바는 0이 돼서 리셋 단자만 1이니까 0이 되겠네요. 다시 정리하면 B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한다. 그때 C가 0이면 반대로 바뀌고 C가 1이면 0을 내보낸다. 자, C를 살펴보자고요. C는 클락을 공유하고 있죠.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한다. 언제 반대로 되죠? B가 1일 때 반대로 되고, 만약 B가 0이면 B가 1이면 JK가 11이니까 반대로 되고, B가 0이면 K만 1이니까 0으로 되겠죠. 그래서 B가 1이면 반대로 B가 0이면 0으로 된다. 자, D는 어떻게 되나요? D는 C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항상 반대로 되네요. D는 C의 네거티브에서 항상 반대로 된다. 자, 살펴보죠. 000으로 시작해 봅시다. 0에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 그러면 C가 0이면 반대로 되지요. C가 0이니까 반대로 됐네. 자, C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B가 1이면 반대로 된다. B가 1이면 반대인데 B가 제로죠. B가 제로니까 0. 자, D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변함없음. 자, 그 다음을 봅시다.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또 만났어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다. 그러면 B는 C가 0이면 반대로 돼. C가 0이니까 반대로 바뀌었네. 자, C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B가 1일 때 반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B가 1이면 반대로 된다. B가 1이니까 반대로 됐네. 자, D는 C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C의 네거티브 엣지가 없죠. 그러니까 0. 또 한번 볼까요? B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C가 0일 때 반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 C가 0이면 반대로 되죠. 근데 C가 1이니까 0이 된다. 0이 된다. 자, C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B가 1일 때 반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C는 B가 1일 때, 근데 B가 0이니까 반대로 안 되고 B가 0이니까 0을 유지한다. 자, D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C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C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죠? 그러니까 반대로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또 해볼까요? B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 C가 0이냐? C가 0이네. 그러니까 반대로 바뀌었네. 자, C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죠? B가 1이냐? B는 0이잖아. 0이니까 그대로 0. 0이니까 0으로 리셋 상태로. 자, D는 클락의 C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C의 네거티브 엣지가 없죠. 그러니까 변함없음. 자, 또 볼까요? 자, B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 C가 0이면 반대. C가 0이니까 반대로 됐네. 0에서 1로. 자, C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고 B가 1이면 반대. B가 1이냐? 1이니까 반대로 됐죠. 자, D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 아니니까 현재 상태 그대로. 자, 마지막으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 C가 0이면 반대. C가 0이 아니라 1이죠. 1이니까 반대가 아니라 0을 내보낸다. 자, C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 그런데 B가 1이면 반대. 근데 B가 0이죠? 0이니까 반대가 아니라 0을 그대로 유지. D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C의 네거티브 엣지. C가 1에서 0으로 바뀌었으니까 D는 반대로 된다. 1에서 0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이진 카운터는 0, 1, 0, 1, 0, 1 이렇게 변했고 얘는 10진수로 적어볼까요? 0, 1, 2, 4, 5, 6 이렇게 변하네요. 0, 1, 2, 4, 5, 6 이렇게 변하는 모듈러 6 카운터. 0, 1, 2, 4, 5, 6 그래서 하나, 둘, 스테이트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 그러니까 모듈러 6 카운터 또는 디바이드 바이 6 카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듈러 6 카운터라고 해서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다. 이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모듈러 6 카운터는 서로 다른 6개의 상태를 세는 카운터.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해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491을 2진 카운터, 6진 카운터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사용해요?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7492의 QA를 B클락 단자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7492의 Q를 여기 이렇게 연결을 했다. 바로 전 페이지까지는 이제 서로 연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어떻게 동작할까를 살펴보자. 자, A는 어떻게 변해요? A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항상 반대로 된다.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항상 반대로 된다.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반대로 되죠. 클락은 이제 외부에서 공급되는 거니까 클락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주기 신호죠. 일정 주기를 갖는 신호에서 네거티브 엣지가 주기적으로 공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반대로 되겠네요. 자, 그 다음 B는 우리 알아봤죠? B는 C가 제로일 때 반대로 된다. 언제?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C가 제로일 때 반대로 된다. C가 1이면 여기 리셋 단자만 1이라서 제로가 된다. 자, C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아니네요. C는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돼. 어떤 조건 하에? B가 1일 때. B가 1일 때는 반대로 되고 B가 제로면 여기가 제로 1이 되니까 리셋 상태, 즉 0으로 된다. D는 C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네요. 여기 JK가 11로 픽스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관계를 알고 A는 항상 반대로 된다. 0에다가 1이었다.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의 네거티브 엣지가 없으니까 현재상 변함없음. C는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의 네거티브 엣지가 아니므로 변함없음. D는 C의 네거티브 엣지 C가 C의 네거티브 엣지 없으니까 변함없음. 자, 그 다음에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는 항상 반대로 됐고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 이게 네거티브 엣지네요. 1에서 0으로 바뀌었으니까 A의 네거티브 엣지인데 C가 0이면 반대. C가 0이니까 반대로. 자, C는 A의 네거티브 엣지는 맞고 B는 1이냐? B는 0이니까 변함없음. D는 C의 네거티브 엣지 없으니까 현재 상태 유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는 항상 반대로 됐어요.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 없으니까 변함없음. C는 A의 네거티브 엣지 없으니까 변함없음. D는 C의 네거티브 엣지 없으니까 변함없음. 자, 그 다음에 또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는 반대.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 맞네요. A의 네거티브 엣지 맞고 C는 0이냐? C가 0이 맞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바뀌죠. 자, C는
A의 네거티브 엣지 맞고 B가 1이면 반대. B가 1이니까 반대로 되죠. D는 C의 네거티브 엣지 아니니까 변함없음. 두 번만 더 해봅시다. A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고,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 없으니까 변함없음. C는 A의 네거티브 엣지 없으니까 변함없음. D는 C의 네거티브 엣지 없으니까 변함없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는 반대로 됐죠. 반대로 되면서 네거티브 엣지가 만들어졌네.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에 C가 0이면 반대. C가 0인가요?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1이니까 0을 유지. 0. 그 다음에 C는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B가 1이면 반대.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B가 1이면 반대. 0이면 0을 출력. 0을 출력하죠. D는 C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C의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D는 반대로 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10진수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0, 1, 2, 3, 4, 5 0, 1, 2, 3, 4, 5 요 밑에 3비트만 보면은 규칙성을 갖네요. 0, 1, 2, 3, 4, 5 0, 1, 2, 3, 4, 5 그런데 최상위 비트까지 포함해서 적으면 0, 1, 2, 3, 4, 5 8 9, 10, 11, 12, 13 이렇게 변화하네요. 결국 얘는 어떻게 카운트 하냐면 그러니까 QA를 요 클락 B 단자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0, 1, 2, 3, 4, 5, 8, 9, 10, 11, 12, 13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A, B, C만 살펴보면 0, 1, 2, 3, 4, 5, 0, 1, 2, 3, 4, 5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D만 살펴보면 처음 6개는 0, 나중 6개는 1이 됨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모듈러 12 카운터인데 0, 1, 2, 3, 4, 5, 6, 7, 8, 9, 10, 11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0, 1, 2, 3, 4, 5, 8, 9, 10, 11, 12, 13 이렇게 세요. 하여튼 12개를 카운트한다. 12개를 카운트하는데 중간에 0, 1, 2, 3, 4, 5, 0, 1, 2, 3, 4, 5 이 하위 3비트는 0, 1, 2, 3, 4, 5, 0, 1, 2, 3, 4, 5로 변한다.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시계를 설계를 할 때는 여기 749인데 여기 아래 그림 보면 이 QD는 필요 없다. D 출력은 필요 없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11시 57분 58초 그래서 우리가 육진 카운터가 필요한데 육진 카운터 여기 시가 분이나 초를 나타내는 이 10단위 여기서 필요한 건 우리가 육진 카운터죠. 0, 1, 2, 3, 4, 5 0, 1, 2, 3, 4, 5 그러니까 7492에서 QA하고 B를 연결해요. 그래서 12진 카운터로 동작을 시켜. 일단 12진 카운터로 이와 같이 동작을 시킨다. 그 대신 우리가 필요한 건 요 ABC 출력만 취하자. 어떻게 변하죠?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클락이 변할 때마다 0, 1, 2, 3, 4, 5, 0, 1, 2, 3, 4 이렇게 변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 회로도를 보면 QD는 사용하지도 않아요. 요 세 비트만 사용한다. 749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한다고? 0, 1, 2, 3, 4, 5. 그 다음에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59분에서 1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0이 되죠. 59분에서 00이 될 때 얘가 1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 C를 출력 C를 다음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단단히의 클락의 입력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이제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되니까 여기 보다시피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되죠. 그래서 클락 입력을 C를 시간의 단단히의 클락 입력으로 사용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5에서 0으로 변하는 순간 여기가 5죠. 5에서 0으로 변하는 순간에 여기 C가 여기 출력 C가 1에서 0으로 네거티브 엣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 59분인데 0으로 딱 변해. 0으로 변하면 이 QC가 1에서 0으로 변하는 이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하면 이 카운터가 1이 증가한다는 거죠.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여기를 생각하면 되겠네.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딱 만나니까 카운터가 1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 C가 1에서 0로 변하는 이 순간,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5에서 0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여기 분을 나타내는 여기 10단위가 5에서 0으로 변하면 59분에서 0분으로 되는 거니까 시간이 1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1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클락 입력이 필요한 네거티브 엣지가 필요한데 요 출력 C가 1에서 0로 변하는 01234 01234 다시 여기 5에서 여기 0으로 변하는 이 네거티브 엣지를 다음 단에 클락 입력으로 사용하면 이 네거티브 엣지에서 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59에서 빵빵이 되면 분이 59에서 0이 10단위에서 5에서 0이 되는 이 순간에 발생하는 QC의 네거티브 엣지를 다음 단에 연결시켜서 이 카운터가 1 증가하게 연결하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어요. 7492에서 여기 QA 단자를 클락 B에 연결하면 12진 카운터로 동작한다. 그런데 12진 카운터에 동작하는 이 시퀀스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6진 카운터가 필요한데 여기 CBA 3비트만 취하면 되겠다. 왜 그러냐면 012345 012345 반복적으로 카운트 되니까 그렇게 요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 단위에서 또는 초 단위에서 59초 또는 59분에서 빵빵초로 넘어갈 때 그때는 이 C가 1에서 0로 바뀌니까 이거를 다음 자리에 클락 입력으로 내보내면 이 네거티브 엣지에서 다음 자리에 카운터가 1 증가하게 될 거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744020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744020은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래요. 리플 카운터. 우리 리플 카운터 배웠죠? 리플 카운터는 어싱크로너스 카운터다. 리플 카운터는 어싱크로너스 카운터. 우리 이런 카운터 봤잖아요. 앞단에 Q바를 다음 단에 네거티브 엣지 클락 입력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Q1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Q1이 반대. Q1이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됐죠?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돼. 자, 그 다음에 Q2는 언제 반대가 돼? Q1바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Q1바의 네거티브 엣지라는 것은 Q1의 포지티브 엣지. Q1바의 네거티브 엣지는 Q1의 포지티브 엣지. 즉 Q1의 포지티브 엣지 어디예요? 여기서 반대로 됐다. Q1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Q1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이렇게. Q3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Q2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반대. Q2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Q3가 반대. Q2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Q3가 1에서 0로 반대. Q2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Q3가 0에서 1로 반대로 됐죠.
자, Q4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고. 구해보니까 얘는 뭡니까? 4비트 바이너리 칸, 4비트 프리플랍이 4개면 4비트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네요. 리플 카운터인데 여기 보면 0에서 뭐가 됐어요? 15. 그 다음에 14. 그러니까 4비트 리플 카운터인데 카운트 다운 리플 카운터네요. 카운트 다운. 감소선으로 세는 카운트 다운 리플 카운터 즉 비동기식 카운터 다잉. 근데 우리는 여기 세는 타이밍 카운터가 세는 시퀀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파수에 관심이 있어요. 주파수. 자, 봅시다. 클락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클락의 주기가 아래랑 비교하기 위해서 클락의 주기는 이 같은 주기를 갖고 계속 반복하죠. Q1의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Q2의 주기는 이 같은 신호가 계속 반복하죠. Q3는 요게 한 주기가 될 테고, Q4의 주기는 요게 한 주기가 될 테고, 결국 주기가 몇 배를 되게, 얘를 T라고 하면, 클락의 주기를 T라고 하면 얘의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Q1의 주기는 2T가 되겠네. Q2의 주기는 4T가 되겠고, 그 다음에 Q3의 주기는 8T가 되겠고, Q4의 주기는 16T가 되겠네. 주기는 어떻게? 프리플랍을 하나 거칠 때마다 주기는 2배씩 증가한다.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클락의 주파수를 F라고 했을 때 주파수하고 주기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주기가 2배가 될 때는 얘기는 주파수는 2분의 1로 됐다. 그러니까 2분의 F가 되겠네. 주파수는. Q2는 이거의 반이니까 4분의 F, 그 다음에 8분의 F, 16분의 F가 되겠다. 이건 우리 저번 주에 다 배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리플 카운터를 구성하면 주파수가 2분의 1씩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4020에서는 프리플랍을 14개를 사용했어요. 14개를 사용했어. 그러면 Q10은 뭐가 되겠어요? Q10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클락의 주파수를 우리가 F라고 했을 때 Q10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2의 10승분의 1이 되겠다. 2의 10승분의. 왜냐면 클락의 주파수가 F였을 때 Q4의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2의 4승분의 F. Q4요. 그러면 Q10의 경우에는 2의 10승분의 F가 되겠네. Q11의 출력은 뭐가 되겠어요? 2의 11승분의 F. 주파수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4020이 하는 일은 뭐예요? 4020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면 카운터로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파수 프리퀀시 디바이더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프리퀀시 디바이더. 주파수 나누는 회로, 분주회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계속 2분의 1, n분의 1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744020은 클락 주파수, 입력 주파수 F를 2의 n분의 F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출력 핀을 이용하면 Q6 출력이니까 주파수를 2의 6승분의 1만큼 떨어뜨린 파형을 얻고자 할 때는 Q6에서 빼고, 그 다음에 2의 10승분의 1로 주파수를 떨어뜨린 파형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 Q10에서 출력을 취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F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Q10 같은 경우는 2의 10승분의 1이니까 뭐 이런 신호로 변환이 되겠죠. 주파수를 나누는 회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744020은 주파수를 나누는 회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10. 7410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3입력 낸드 게이트. 3입력 낸드 게이트. 모두 몇 핀이죠? 핀수는 14핀이죠? 핀수는 14핀. 14핀 중에
칩도 역시 전원을 인가해야 되니까 플러스 5V를 VCC에 가하고 접지를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전원핀, 즉 5V 그라운드 전원핀 수는 몇 개? 2개를 사용하고, 그럼 모두 몇 핀이 남아요? 12핀이 남죠. 12핀이 남는데 3입력 낸드 게이트니까 3입력 낸드 하나가 몇 핀을 차지해? 4개 핀을 차지하죠. 4핀. 따라서 3입력 낸드 게이트를 몇 개를 구현할 수 있어요? 3개를 구현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도 가끔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낸드 게이트가 3개가 포함된 칩, 그게 바로 7410이다. 그런데 이제 앞에 내가 보여준 헤로더에서 보면 이런 심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심벌. 이건 뭐예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Y는 A에다가 A를 엔드한 거에 낸드란 말이에요. 근데 A에다 A 엔드하면 A에다 A 하면 엔드. 결국 이거는 A 바죠. 그러니까 not 게이트 대신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하느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내가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7410 IC를 칩을 샀어. 그래서 내가 사용한 건 얘 하나만 사용했어. 근데 여기 2개가 남잖아. 근데 내가 not 게이트가 필요해. 그러면 굳이 이 not 게이트를 갖는 칩을 다시 갖다가 연결하는 것보다는 여기 낸드 게이트를 3입력 낸드 게이트를 이렇게 입력 부분만 3개만 연결하면 not 게이트와 같이 동작하니까 굳이 이 not 게이트를 포함하는 칩을 또 구해와서 사용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이런 낸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not 게이트를 구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헤로더는 이 같은 not 게이트를 낸드 게이트를 활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낸드 게이트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7404. 7404는 우리가 잘 아는 인버터의 not 게이트네요. 인버터 not 게이트입니다. not 게이트는 어떻게 동작하죠? 여기 수평축이 입력 전압이네요. 수직축이 출력 전압이네요. 출력 전압. 그래서 입력 전압이 낮으면 1을 출력하죠. 높은 전압을 출력하죠. 1을 출력하죠. 즉 0이면 1을 출력하죠.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이 높으면 출력 전압은 0, 즉 0을 출력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입력 전압이 막 이렇게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에다 1에다 0에다 1에다 이렇게 마구 변화하겠죠?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not 게이트의 동작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0이면 1을 출력하고 1이면 0을 출력하고. 자, 다음에 7414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414는 인버터는 인버터인데 슈밋 트리거 인버터예요. 슈밋 트리거 인버터는 스레스홀드 임계 전압을 2개를 사용해요. 임계 전압을. 자, 봐봐요. 여기도 역시 수평축이 입력 전압일 때 얘는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출력이 어떻게? 출력 전압 V0 아웃풋 볼티지. 그래서 만약에 입력 전압이 0에서 1로 변화하면 0에서 높은 전압으로 변화할 때를 생각해 봐요. 여기 이 파란색이네. 자, 입력 전압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입력 전압이 0에서 1로 변화할 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돼요? 출력 전압은 1이 되죠. 여기까지는 낮은 전압이다 이게. 그러나 0에서 1로 변화할 때 이 스레스홀드 볼티지보다 크면, 여기보다 크면 입력 전압이 굉장히 크니까 출력은 0을 내보내야 되겠네. 출력은 0을 내보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입력 전압 값이 증가하는 경우를 살펴봐요. 입력 전압이 증가할 때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이 0V였으니까 0.1 뭐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입력 전압이 변화하면 출력은 계속 1을 유지하죠. 입력 전압이 낮으니까. 그러다가 이 인계 전압을 지나면 이제 높은 전압이니까 1이니까 0을 출력하겠지. 그런데
시미트리컬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에서 제로로 떨어지는 경우 살펴봐요. 1에서 제로로,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컸다가 아래로 떨어질 때는 여기까지는 입력 전압이 크니까 0을 출력해야 되겠네. 여기 낮은 전압을 출력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 전압까지도 높은 전압으로 인식을 한다. 입력 전압이. 그래서 0을 계속 출력해. 0을 출력해. 그래서 정리하면 시미트리컬 인버터는 입력 전압이 증가할 때 1이 되는 그 인계치의 전압하고, 입력 전압이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네거티브 고잉 할 때, 입력 전압이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변화할 때 임계치 1에서 0을 인식하는 임계치가 이렇게 다르다. 임계치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쉽게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이겁니다. 자, 여기 입력 전압에서 이러한 잡음이 낀 이러한 신호가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인버터의 출력 Vout 하고 시미트리컬 인버터의 출력 Vout를 살펴봅시다. 왼쪽에 있는 게 Vout1, 오른쪽에 있는 게 Vout2가 되겠어요. 자, 입력 전압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0V 0.0000에서 여기 이 인계치를 딱 지났어. 이때까지는 이제 0인 상태죠. 이때까지는 0인 상태니까 뭘 출력해요? 낮 게이트니까 2를 출력하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은 전압이 됐어. 높은 전압, 입력 전압이 높은 전압이야. 인계치를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1인 상태니까 여기 0을 출력하겠네. 자, 다시 0으로 떨어졌어. 인계치보다 작아졌어, 입력 전압이. 그러면 0이잖아. 그러면 여기 출력은 낮 게이트니까 2를 출력해야 되겠네. 그러다가 인계치보다 높은 전압, 즉 입력에 높은 전압이 들어갔어. 입력 전압이. 그러면 0을 출력해야 되겠네. 그러다가 낮은 전압으로 떨어졌어. 인계치보다 낮은 전압으로. 그러면 0 상태니까 1을 출력하겠네.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 그러면 1이니까 0을 출력하고. 이제 인계치보다 떨어졌어. 그럼 0이니까 낮 게이트니까 1을 출력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인 신호 있잖아요. 스위치. 우리가 사용하는 스위치를 손으로 사실은 이렇게 누른다고 누르지만 그게 미세하게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이게 눌렀다고 생각하지만 이 스위치가 이런 그림에 있는 입력처럼 이렇게 떨어졌다 붙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떨어졌다 붙였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스위치 바운싱이라고 그래요. 스위치 바운싱. 스위치가 튄다. 붙었다 떨어졌다 막 튄다. 사실은 이런 입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스위치를 여기서는 뭡니까? 입력 전압에 눌렀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5V야. 5V 스위치, 5V 연결된 스위치를 눌렀는데, 난 눌렀다고 눌렀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바운싱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출력 전압에는 막 이와 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노이즈가 끼게 되는 거야. 잡음, 이상한 신호가 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미트리컬 인버터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살펴보죠. 살펴볼 때에 입력 전압이 올라갈 때, 요 위에 그리면서 입력 전압이 올라갈 때는 포지티브 고잉 스레스 홀드 볼티지, 포지티브 고잉 스레스 홀드 볼티지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입력 전압이 증가할 때는 포지티브 고잉 스레스 홀드 볼티지보다 작으면 0이야. 무조건 0이야. 그러니까 출력에는 1을 내보내죠. 그 다음에 올라갔어. 1을 지나갔어. 여기 1보다 높아졌죠? 1이 됐어. 1이 됐다가 출력 전압이 1이 됐어. 그러니까 0에서 1, 포지티브 고잉, 0에서 입력 전압이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갈 때는 이와 같은 경로를 쫓아가고, 자, 1이 됐어. 이제 입력 전압이 1이었다가, 입력 전압이 큰 전압이죠. 이랬다가 떨어질 때는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1이 됐다가 떨어지는데
이때에는 요 네거티브 고잉 스레스홀드 볼티지보다 낮아야지 이때 0이 된다. 올라갈 때는 여기까지가 0이었고 내려갈 때는 여기 아래로 떨어져야지 0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소 잡음이 끼더라도 현재는 1이다. 1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0을 출력하고 있는 거죠. 역시 여기는 계속 1이고 계속 1인 상태에서 1로 유지하고 있다가 1로 유지하니까 출력은 0을 내보내고 0을 내보내다가 1에서 0으로 떨어질 땐 이 경로를 쫓아가니까 여기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이 경로를 쫓아가니까 이 네거티브 고잉 스레스 홀드 볼티지 이상일 경우에는 아직도 1로 인식을 하고 0을 내보낸다. 0을 내보낸다. 그러다가 이 네거티브 고잉 스레스 홀드 볼티지 이하로 갈 때에 0으로 인식하니까 이제서 1로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인버터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인버터하고 슈미트 트리거 인버터의 동작 특성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슈미트 트리거 인버터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스위치 반응성이나 이와 같은 잡음의 노이즈 마진, 잡음에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잡음에 강하다.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이즈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슈미트 트리거 인버터를 사용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스레스 홀드 볼티지 인계치가 두 개가 있어서 입력 전압이 여기 증가하는 방향이죠. 입력 전압이 증가할 때는 1로 변화해야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요 높은 스레스 홀드, 높은 인계치 전압을 지나야지 1로 인식하고, 만약에 입력 전압이 감소할 경우, 입력 전압이 감소할 경우에는 낮은 인계치 전압 아래로 떨어져야 되지만 0으로 인식해서 1을 출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와 같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따라가는 인계치 두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노이즈, 이 주변에 있는 인계치 주변에 있는 노이즈를 일반적인 인버터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즉시 출력에 반영이 되는데 슈미트 트리거 인버터를 사용하면 이 같은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 어떻게? 0에서 1로 증가할 때의 인계치하고 1에서 0로 떨어질 때의 인계치 두 개를 두고 두 개의 범위를 이와 같이 넓힘으로써 중간에 이와 같은 잡음이 끼어들더라도 출력 전압에는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한 인버터, 이걸 우리가 슈미트 트리거 인버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회로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건 발진 회로고요. 발진 회로인데 여기 이 표시가 된 건 가변 저항기예요. 가변 저항기. 그래서 발진 회로는 뭐냐면 여하튼 클럭 신호와 같은 주기적인 신호를 생성해내는 회로가 발진 회로예요. 발진 회로인데 여기 주파수가 필요하잖아. 근데 요 가변 저항기의 저항값을 이렇게 변화하면서 요 스위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요 주파수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2048Hz에 맞춘다. 뭘 이용해서 가변 저항기의 스위치를 돌려가면서 2048Hz의 주파수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디지털 시계인데 요 두 개는 시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분을 나타내고 요 두 개는 초를 나타내는데 이 초는 얼마마다 1씩 증가해야 돼요? 1초에 1씩 증가하죠. 결국 어떤 주파수가 필요해요? 1Hz짜리 주파수가 필요하다. 1Hz짜리 주파수가 필요하다. 1Hz짜리 주파수는 어떻게 만드나요? 요 발진 회로에서 만들어진 2048Hz의 이러한 신호를 1Hz짜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4020, 얘는 주파수 나누는 회로라고 그랬죠? 이 주파수의 Q11에서 출력을 빼면 되겠다. 그러면 Q11은 원래 주파수의 몇 분의 1로 나누는 거죠? F를 2의 11승으로 나누잖아요. 2의 11승이 뭐예요? 2048이잖아요.
그래서 2048 주파수 2048 주파수가 2048Hz인데 이 클락을 4020에 입력으로 집어넣고 Q11에서 출력을 취하면 1Hz짜리 주파수를 신호를 얻는다. 만약에 Q10에서 빼내면 2Hz짜리 Q10의 주파수 나오는 주파수는 2의 10승분의 1, 즉 1024, 2의 10승 1024니까 1024로 나누면 결국 2Hz짜리 신호를 클락 신호를 얻을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1Hz짜리를 어디에 공급하고 있어요? 1Hz짜리를 740 10진 카운터의 클락으로 사용했다. 10진 카운터의 클락으로 1Hz짜리를 입력을 집어넣었다. 따라서 얘는 10진 카운터란 말이에요. 7490의 QA하고 QA를 QB에 연결하면 10진 카운터로 동작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는 0, 1, 2, 3, 4, 5, 6, 7, 8, 9, 0, 1, 2 계속 증가하죠. 얼마마다? 1Hz짜리 클락을 사용했으니까 1초마다 1씩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R0, 리셋 0, 리셋 9 요 단자를 모두 0으로 묶었어요. 얘네들은 모두 1일 때 R01, R02가 1일 때 0으로 리셋되죠. 1일 때. 그 다음에 R라인 1, 2도 역시 모두 1일 때 리셋이 돼. 우리는 리셋 사용하지 않겠다. 이 경우에 계속 얘는 일씩 증가한다. 일씩 증가하는 카운터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초가 됐어요. 초가 됐는데 그 다음에 0, 1, 2, 3, 4, 5, 6, 7, 8, 9 초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0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QD, QC, QB, QA가 1001에서 000으로 바뀌겠죠. 얘가 1 증가해서 9에서 0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여기 10단위가 하나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9에서 0으로 증가하는 여기 최상위 비트 D에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하겠네. 9에서 0으로 변화하면. 그래서 여기 QD를 여기 초를 나타내는 분 10단위의 클락 A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네거티브 엣지를 만나니까 얘가 1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는 10진 카운터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언제 1 증가해요? 여기에 QD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즉 언제? 얘가 9에서 10진수 9에서 0으로 변할 때 이 진수로 1001에서 000으로 변할 때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할 때에 이때 얘가 1이 증가한다. 7492는 뭐예요? 우리가 12진 카운터라고 그랬죠? 12진 카운터인데 2진, 6진 카운터인데 QA를 B에다 연결하면 얘는 12진 카운터로 동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12진 카운터로 동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카운터 시퀀스 다 알아봤죠? 0000 12진 카운터인데 요 하위 3비트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QD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됐고 얘가 001, 010, 011, 100, 101 이렇게 변하죠. 01, 2, 3, 4, 5 또 01, 2, 3, 4, 5 이렇게 01, 2, 3, 4, 5, 01, 2, 3, 4, 5 하위 3비트가 이렇게 12개의 스테이트가 체인지 된다. 그래서 10진 카운터로 사용하는데 이 하위 3비트만 여기 세븐세븐트 디스플레이에 BCD2 세븐세븐트 디코더로 연결되어 있다. 최상위 비트는 뭘로? 0으로 여기 납땜을 시켜놨죠. 0으로 고정시켰다. 0으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초 부분이 해결이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예를 들어서 5에서 0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9분에서 59초에서 00초로 변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1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1 증가시켜야죠. 근데 5에서 0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101에서 000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요 ABC, CBA에서 요 C가 1에서 0로 변할 때
그래서 C2 신호를 1로 연결한 거야. 클락으로. 즉 5에서 0으로 변할 때 5에서 0으로 변할 때 스위치를 통해서 5에서 0으로 변할 때 즉 C가 1에서 0으로 변하는 요 네거티브 엣지를 요 다음 단에 분의 몇 분의 분의 단단히 이 클락 입력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59초에서 00초로 됐어. 그러면 요 분이 1 증가해야 되니까 요 C의 네거티브 엣지를 사용해서 1 증가해라 그런 얘기. 근데 여기 슈미트리그 인버터를 사용했죠? 인버터 두 개를 달았으니까 입력이 여기 X면 그대로 X가 나가죠. 근데 왜 슈미트리거 인버터를 사용했냐면 여기 스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떨어졌다 붙였다 하는 그런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슈미트리거 인버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스위치가 여기 연결되어 있을 때는 시계로 동작하는 거야. 시계로. 스위치가 여기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근데 스위치가 만약에 여기로 연결되어 있다. 스위치가 만약에 여기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에는 2Hz짜리 신호가 들어가죠. 2Hz짜리가 신호가 들어가서 1초보다는 더 빠른 주파수를 갖는 거죠. 진동수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요 분을 나타내는 요 카운트 값이 더 빨리 1, 2, 3, 4, 5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스위치를 이쪽으로 맞춰 놨을 때는 1, 2, 3, 4, 5 막 증가하고 그러는데 내가 스위치를 딱 떼면 증가하는 게 감소하겠죠. 정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맞출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위치가 이 아래쪽에 있을 때에는 이 2Hz짜리 입력을 받아서 이 시간이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됐을 때 스위치를 이쪽으로 딱 전환하면 이제 시간을 맞추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위치 역할은 이 두 개의 스위치 역할은 뭐냐면 스위치를 아래로 하면 시간을 더 빨리 막 증가시키면서 원하는 시간을 맞추고자 할 때 사용한다. 스위치의 위쪽은 정상적인 시계로 동작할 때 위쪽에다 연결해 놓는다. 됐죠? 그 다음에 740은 10진 카운터. 언제? QA를 요 클락 B에 연결할 때 10진 카운터로 동작하죠. 요 QA를 여기에 클락 B에 연결하면 10진 카운터로 동작한다고 그랬어요. 여긴 똑같습니다. 여기 초의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9에서 0으로 변할 때 여기죠? 1001에서 000으로 변할 때 최상위 자리 D에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하니까 이 네거티브 엣지를 이 다음 단에 분을 나타내는 10단위의 클락 입력으로 사용하면 이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하므로 이 A가 이 카운트 값이 1 증가하게 되겠죠. 얘는 6진 카운터예요. 6진 카운터인데 우리는 QA를 QB에 클락 B에 연결해서 12진 카운터로 사용한다. 근데 12진 카운터에서 변하는 시퀀스가 보니까 0, 1, 2, 3, 4, 5, 0, 1, 2, 3, 4, 5 이같이 0부터 5까지가 두 번 변하니까 12진 카운터로 사용하는 대신 4비트 중에 아래 3비트만 취하면 0, 1, 2, 3, 4, 5, 0, 1, 2, 3, 4, 5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얘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6진 카운터니까 6진 카운터는 3비트면 충분하고 그래서 최상위 비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래 3비트만 여기 BCD2 7세그먼트 디코더로 보냈죠. 보내고 여기 최상위 비트는 0으로 고정시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분이 분 단위에서 얘가 다시 59분에서 0000분으로 변하는 이 시점, 즉 여기는 10단위니까 얘는 10단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5 ABC 3개만 생각하면 101에서 000으로 변하면은 C는 1에서 0으로 ABC에서 CBA에서
ABC가 101에서 000으로 변하니까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엣지를 다음 단에 클락 엣지로 사용하자. 그러면 얘가 1이 증가될 거다. 예를 들어서 59분 59초 했는데 얘가 1 증가하면 얘도 1 증가하고 5에서 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시간이 하나 더 증가해야 되겠죠. 이러한 원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10진 카운터로 사용했어요. 10진 카운터로 사용했어. 10진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여하튼 10진 카운터로 사용했다. 그래서 9에서 마찬가지로 얘가 9에서 1001에서 000으로 변할 때 요 클락의 QD 값을 시간의 10단위의 클락 입력으로 가있다. 그래서 얘가 9에서 0으로 변화하면 시간이 1 증가하게 되겠죠. 1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다. 대부분 설명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회로는 시간이 1시, 2시, 3시, 4시, 띠리릭 해서 10시, 11시, 그 다음에 00시로 변화하는 12시간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12시간 체계. 12시간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11시에서 00시로 바뀌어야 되겠죠. 11시에서 00시로 바뀌어야 된다. 바뀌는 조건이 뭐냐? 시간의 10단위가 1이고, 그 다음에 리셋되는 거는 비동기 리셋이 되니까 11시가 됐다가 12시가 되는 짧은 시간 동안 12시를 유지하고 다시 빵으로 유지하면 되지 않나요? 클락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12시라는 거는 바이너리로 어떻게 돼요? 12시는 0001, 001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00시부터 111시까지 11시까지 그러니까 QA는 0 또는 1이기만 하면 돼. 얘는 이진 카운터로 사용한 거지. 이진 카운터로. 따라서 QA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QA는 얼마고? 0001 1이고 QA가 1이면 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자리는 뭐가 돼요? 0010이 돼야 되죠. 0010 그래서 QB는 1이고 QA는 0이고 그러니까 10단위는 1이 되고 단단위는 2가 되려면 여기는 1, 0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응?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니까 얘는 낫 게트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고 111이 되고 그러면 0이 되고 이건 낫 게트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이 어디 연결됐어요? R0 입력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R0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1시에서 12시 즉 0001 0010이 되자마자 즉시 000으로 바뀐다. 즉시 00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회로는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11시가 됐고 그 다음에 1이 증가해서 12가 되자마자 0으로 리셋 시키기 위한 회로가 여기 낸드 게이트하고 낸드 게이트의 출력을 요 리셋 단자에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 회로도에 대한 설명을 다 한 것 같은데 여긴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5V 인가해야 되는데 전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기 335ohm짜리 저항을 연결했고 그 다음에 여기 7447 BCD2 세븐 세그먼트 디코더인데 여기 램프 테스트 그 다음에 리플 브랭킹 인풋 이건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디세이블 시키기 위해서 5V에 다 연결했고 자 여기는 10진 카운터를 1로 디스플레이 여기는 일종의 6진 카운터를 1로 디스플레이
하는 거고, 여기 10진, 6진. 그 다음에 여기는 2진 카운터죠. 00시부터 0000시부터 112까지 밖에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한 비트만, 출력이 한 비트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상위 비트는 다 빵빵빵으로 고정을 시켰죠. 그래서 A가 0이면 0을 출력, 0에 대한 ABC, 7 세그먼트 값을 출력하고, 1이면 1에 대한 7 세그먼트 값을 출력하면 되니까. 자, 이러면 다 빠짐없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또는 여러분들이 이 회로도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자를, 급하면 문자로, 필요하면 전화를 주면 얼마든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회로도를에서 포함하고 있는 모든 부품들의 동작을 1차적으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전체가 엮여진 이 회로도의 전체 동작까지도 지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회로도에 사용되는 부품의 동작도 이해하고 있고, 전체 회로의 동작도 이해하고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디지털 회로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총망라해서 이 디지털 회로를, 디지털 시계를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부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부품 목록을 이 페이지에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품을 구입할 때 생긴 거하고 모델 이름하고 몇 개가 필요한지 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대로 구입을 해서 조립을 하고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운 디지털 와치 회로 기능 다 이해하고 부품을 이용해서 회로 구현하는 거, 이걸 방학 숙제로 하겠습니다. 방학 숙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조립해 보면서 동작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 디지털 시계를 한번 완성을 한 다음에 얘를 케이스를 또는 포장을 적절히 내가 바꿔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내 방에다가 액세서리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고민을 해보면 알람 기능까지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조명 기능까지도 할 수 있고, 또는 친구한테 선물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용도로 이 디지털 시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숙제로 일단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회로를 구현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또는 어떠한 주제라도 좋으니까 혹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미팅 시간을 정해서 우리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질문 또는 이제 상담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니까 연락 주면 되고, 특히 이 방학 숙제는 이 방학 숙제는 뭐 검사할 방법은 없죠. 검사할 방법은 없으나 다음 학기 제 과목을 수강할 때 플러스 알파의 가점을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학 때 시간이 많으니까 회로도 분석 다시 한번 해보고, 부품도 구매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과연 이게 디지털 시계로 동작하는지 꾸며보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죠. 회로도 나는 대충 이해를 했는데 이거 정확히 이해를 해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뭐 등등등 여러가지 얻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디지털 회로 설계 과목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 즉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느 학기보다
또 강의 자료도 대폭 개선을 하고 또 내용도 추가하고 그래서 강의 자료의 완성도도 개인적으로 높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양질의 강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서 여러분 얼굴을 못 본 것은 서운하지만 어쨌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고 이러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뭐 복습을 철저히 한 학생이면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강의를 쫓아왔을 테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다소 이제 이해하는 수준이 낮을 텐데 동영상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이 디지털 회로 과목은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연계 과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치는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디지털 와치도 한번 구현하고 복습도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